안녕 친구들. 오늘은 하이브 얘기를 해볼게. 요즘 하이브를 보면 되게 이상한 장면이 하나 보여. 보통은 BTS가 완전체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와 이제 하이브 엄청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현실은 그거랑 조금 달라. 왜냐면 좋은 소식 옆에 엄청 큰 불안 요소가 같이 붙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오너 리스크야. 오너 리스크가 뭐냐면 회사를 만든 사람 혹은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회사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상황을 말해.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야. 엄청 잘 나가는 빵집이 하나 있어. 빵은 진짜 맛있어. 손님도 계속 늘어. 신메뉴도 대박 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빵집 사장님이 큰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나온 거야.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빵이 맛있는지랑 별개로 이 빵집 괜찮은 거 맞아? 계속 잘 굴러갈까? 이 생각이 들게 돼. 지금 하이브가 딱 그런 상황이야. 한쪽에서는 BTS 컴백으로 돈을 더 벌 가능성이 커졌어.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회사의 중심인물인 방시혁 의장 관련 리스크가 터진 거야.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해.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을 안정적으로 벌 회사냐? 이 질문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하이브는 그냥 대표 한 명 바뀌면 끝나는 회사처럼 보기가 어렵다는 거야. 방시혁 의장은 창업자이기도 하고 여전히 하이브에서 상징성이 엄청 크고 지배력도 큰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건 직원 한 명 문제도 아니고 연예인 한 명 문제도 아니고 회사 머리 쪽에 생긴 문제라고 보면 돼. 몸은 멀쩡한데 머리가 흔들리면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말이야. 그럼 이번 사건이 정확히 뭐냐? 법률 용어로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해. 아주 쉽게 말하면 상장 안 할 것처럼 말해놓고 뒤에서는 상장으로 돈 벌 준비를 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야. 이걸 더 쉽게 비유해볼게. 친구들끼리 보물상자 하나를 같이 갖고 있었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얘들아 이 상자 별거 없어. 앞으로도 비싸질 일 없어,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아 그래? 그럼 그냥 팔아야겠다 하고 싸게 넘겼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이 상자가 곧 엄청 비싸질 걸 알고 있었고 뒤에서 자기랑 가까운 사람 쪽으로 넘기게 만든 다음 나중에 값이 오르자 큰 이익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인 거야.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의 핵심은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야. 같은 정보를 모두가 공정하게 본 게 아니라 누군가는 진실을 모르고 팔았고 누군가는 더 많이 알고 움직였다는 데 있어. 주식시장은 이런 정보 불공정을 엄청 싫어해. 왜냐면 시장의 기본 규칙은 적어도 중요한 정보는 속이거나 숨기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사건이 나오면 바로 숫자를 다시 계산해. 원래는 BTS 컴백하면 앨범 팔리지, 투어 돌지, 굿즈 팔리지, 플랫폼도 커지지. 이렇게 실적 기대를 키웠어. 실제로 시장에서는 하이브 실적이 올해 크게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었어. 작년 하이브 매출은 2조 6,498억 원 수준이었고 영업이익은 500억 원 안팎이었는데 증권가에선 올해 BTS 효과로 매출 4조 원대, 영업이익 5천억 원대까지도 거론했어. 쉽게 말하면 작년보다 훨씬 크게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너 리스크가 터지면 투자자 머릿속 계산이 바뀌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의사결정에 문제 생기나? 해외 사업 진행에 차질 생기나? 기관 투자자들이 싫어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배구조 불안하다고 보나? 이런 걱정을 같이 하게 돼. 그래서 주가가 흔들리는 거야. 주가는 지금 벌어들인 돈만 보는 게 아니야.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지도 같이 봐.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도 신뢰가 흔들리면 주가가 바로 못 올라가는 거야. 이걸 유치원생도 이해하게 비유하면 이런 느낌이야. 하이브는 지금 엄청 빠른 장난감 자동차 같은 거야. 엔진도 좋아. 배터리도 빵빵해. 트랙도 잘 깔려 있어. 이 자동차의 가장 큰 가속 버튼이 바로 BTS 컴백이야. 그래서 원래는 슝하고 빨리 달릴 수 있어야 해. 근데 운전대 잡은 사람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나온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지보다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중간에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걸 더 신경 쓰게 돼. 지금 시장이 하이브를 보는 눈이 딱 그래. 그럼 왜 이번 뉴스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첫 번째는 할인 요인이 붙기 때문이야.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큰 회사에 원래보다 높은 점수를 안 줘. 쉽게 말해 원래 100점짜리로 보던 회사를 리스크 때문에 85점, 80점으로 낮춰보는 거야. 이걸 시장에서는 디스카운트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는 지배구조 불신이 생기기 때문이야. 한번 이런 의혹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이 회사는 중요한 순간에 투자자를 얼마나 투명하게 대하나? 내부 의사결정은 깔끔한가? 특정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구조는 없나? 이 질문이 커져. 그리고 이건 하루 이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한번 금간 유리창처럼 신뢰가 깨지면 복원하는 데 시간이 걸려. 세 번째는 타이밍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야. 지금은 BTS가 돌아오면서 하이브가 다시 크게 뛸 수 있는 시기였어. 쉽게 말하면 운동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막 스퍼트하려는 순간이었어. 그런데 하필 그때 신발끈이 풀린 셈이야. 실적 모멘텀은 강한데 오너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구조가 된 거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은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확정 판결이 아니고 수사가 더 이어질 수 있는 단계야. 그래서 앞으로는 세 가지 길 중 하나로 갈 가능성이 있어. 첫 번째는 생각보다 혐의가 약해지는 경우야. 그러면 시장은 아 최악은 아니었네 하고 안도할 수 있어.
이 경우엔 BTS 컴백 효과가 다시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어.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책임은 인정되지만 회사가 굴러가는데 치명타는 아닌 경우야. 그러면 단기 충격은 있어도 시간 지나면서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어. 세 번째는 사건이 더 크게 번지는 경우야. 이 경우엔 경영 공백 우려도 커지고 회사 신뢰도 문제도 길게 갈 수 있어. 그러면 BTS가 아무리 잘해도 주가가 실적만큼 시원하게 못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BTS 돌아왔으니까 무조건 하이브 주가 오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해석이야. 주식은 좋은 뉴스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아.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서로 줄다리기 하는 거야. 지금 하이브는 BTS라는 엄청 강한 호재와 오너 리스크라는 엄청 큰 불안이 정면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야. 정리해보면 이거야. 하이브는 지금 돈 벌 힘은 커졌어. 그런데 신뢰 점수는 흔들리고 있어. 그래서 투자자들은 와 실적 좋겠다. 이 생각만 못하고 근데 이 회사 괜찮은 거 맞아? 이 질문을 같이 던지는 거야. 이게 바로 오너 리스크가 무서운 이유야. 회사가 돈을 못 버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어도 그 가치를 다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할게. 지금 하이브는 엔진은 더 세졌는데 운전대에 대한 불안이 생긴 상태야. 그래서 앞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건 BTS가 얼마나 잘하느냐만이 아니라 이 오너 리스크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작게 정리되느냐가 될 거야. 한마디로 보면 지금 하이브 주가는 실적 기대와 신뢰 불안이 동시에 싸우는 중이라고 보면 돼. 유익한 재테크 정보 계속 원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자. 지금까지 재테크 유치원이었어.